첫 번째 경기 위트레흐트 대 페예노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위트는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는 모두 승리하기도 했는데 전승의 호벤을 맹추격 중이다. 지난 시즌 부진한 성적에 그쳤기에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에런슨과 프라울로, 캐슬라인 등이 베스트 멤버로 나오며 경기력이 살아났고 툰스트라와 테일러 부스, 반 더 호른 등이 중심을 잡고 있다. 연승 기간 동안 하위권 팀뿐 아니라 알크마르와 트벤테를 잡기도 했다. 페예노르트는 주중에 포르투갈로 유럽 대항전 원정을 다녀왔다. 그러나 최전방 공격수인 히메네스와 스탱스 정도를 제외하면 부상자가 없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황인범과 밀란보의 중원 외에도 파이샹과 우에다가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다. 무패지만 위트의 승점 6점 차로 뒤진 4위기에 이 경기 승리로 선두권을 추격하려 한다. 접전을 본다. 페예노르트는 원톱 스트라이커의 결장에도 우에다와 이바누세츠 등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황인범이 이끄는 중원 경기력도 좋다. 단, 위트 상대로 3점은 어렵다. 홈의 2점은 물론 에런슨과 프라울로가 경기 내내 탄탄한 수비력으로 최종 라인을 지켜줄 위트가 승점 1점을 가져갈 수 있다. 두 번째 경기 파르마 대 엠폴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르마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고 홈으로 돌아왔다. 승격 동기인 코모를 원정에서 상대했는데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보니에 골로 패하지 않았다. 원정 연전 일정에서 고전하긴 했지만 2무를 기록했고 이제 홈에서 반등을 노리려 할 것이다. 데니스 맨을 필드로 칸첼리에리와 보니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에르나니도 중원의 라인을 올릴 것이다. 엠폴리는 연패에 빠지며 중위권으로 추락했다. 시즌 초반 무패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는데 라치오와 나폴리 등 강팀을 넘지 못했다. 때문에 이 경기는 연패를 탈출하며 승점을 따내는 운영을 할 것이다. 역습을 이끌 에스포시토를 제외한 선수들이 다소 라인을 지키며 임할 것으로 보인다. 파르마의 승리를 본다. 엠폴리는 최근 3경기에서 단 한 골에 그칠 정도로 공격수들이 잠잠하다. 콜롬보의 부진도 뼈아프다. 홈의 2점을 충분히 살리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데니스 맨과 발레리 등 빠른 발로 돌파가 좋은 선수들이 상대 수비의 빈틈을 노릴 파르마가 원하는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레네가스 대 셀타비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가네스는 휴식기 이후 재개된 리그 경기에서 아틀레티코에 패했다. 중앙 미드필더인 이반 네유의 한 골이 있긴 했지만 아틀레티코를 넘긴 어려웠다. 그래도 알티미라와 세바스티앙 알러를 대신해 선발 출전한 라바와 데라푸엔테 등의 전방 움직임은 꽤나 인상적이었다. 역습 상황에서 활발한 스위칭 플레이로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줬다. 셀타는 지난 라운드 패배로 무패가 끝났다. 아틀레티코전 석패 이후 승점 4점을 추가했었는데 디펜딩 챔피언인 레알에 패했다. 그래도 이 경기에는 팀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이아고, 아스파스와 중앙 미드필더인 모리바 등 징계 중이던 핵심 자원들이 복귀한다. 밤바와 이글레시아스 등과 함께 공격 상황을 이끌 수 있다. 셀타의 승리를 본다. 레가네스는 친정팀을 상대하는 타피아가 중원에서 집중하며 분위기를 내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벨트란과 소텔로 등이 나설 셀타 중원은 타피아를 주전에서 밀어냈던 안정적인 조합으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복귀한 아스파스의 위협적인 문전 침투 외에도 밤바가 돌파로 상대를 무너뜨릴 셀타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트벤테 대 헤라클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트벤테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최하위 팀인 발베이크 상대로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스테인과 이팅 등 주축 공격진의 득점이 나오긴 했지만 전패팀 상대로 승점 1점은 아쉽다. 그로 인해 순위 경쟁팀들에게 윗순위를 허용했고 이 경기의 승리가 간절하다. 주중에 라치오 상대에 패했지만 홈에서 나선 경기였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 헤라클레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아약스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 풀타임을 소화한 쿨레노비치가 멀티골을 터뜨리는 등 3골을 뽑아내며 접전을 가져갔는데 아쉽게 패했다. 고어 헤드전 완패 이후 들어간 휴식기였는데 엥겔스의 공격 비중을 늘린 전술 변화가 성공적이었다. 단, 중앙의 핵인 켈스마커가 퇴장당하며 이 경기에 결장하는 악재가 생겼다. 트벤테의 승리를 본다. 라치오전에 여파가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 에레디비지에서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평가받는 스테인의 경기력이 절정이기에 홈에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람머스의 안정적인 공중볼 장악도 있을 트벤테가 홈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첼시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첼시는 경기 내내 리버풀을 두들겼지만 원하는 승점 추가에 실패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잭슨의 골이 있었지만 산초와 마두에케 등이 찬스를 골로 연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엔조 대신 선발 출전한 라비아가 카이세도와 함께 리버풀 중원을 압도했고 구스토의 오버래핑도 위협적이었다. 네토와 펠릭스를 비롯해 언제든 교체로 들어와 팀의 힘이 될 교체 자원도 즐비하다. 뉴캐슬은 브라이튼에 패하며 최근 4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했다. 기마랑이스와 산드로, 토날리 등 중앙이 브라이튼의 중원 상대로 우위를 점했지만 이삭의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래도 팀의 에이스이자 잉글랜드 축구의 미래로 평가받는 앤서니 고든과 최근 엄청난 규모로 장기 계약을 체결하며 힘을 실어줬다. 첼시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파나시나이코스 원정을 다녀왔지만 로테이션을 가동한 데다 스쿼드가 워낙 두텁기에 이 경기에 힘을 뺄 이유가 없다. 잭슨의 문전 침투 외에도 팔머와 은쿤쿠, 산초가 경기 내내 원정팀 수비를 몰아칠 첼시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팰리스는 이번 시즌 개막 이후 1승도 챙기지 못하며 강등권에 머물러 있다. 아예우와 자하, 에두아르드 등이 한 두 시즌 내로 팀을 떠난 여파가 이번 시즌 크게 느껴지고 있다. 사르와 카마다, 다이치 등 새로 가세한 선수들이 기대 이하의 경기력인데다 에이스 역할을 기대할 엔케티아의 부진도 아쉽다. 주중 경기로 인해 다소 지쳐있을 토트넘 상대로 시즌 첫 승을 노린다. 토트넘은 휴식기 첫 경기에서 웨스트햄을 완파했다. 쿠두스의 선제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쿨루셉스키의 동점골을 시작으로 사고를 몰아쳤다. 부상에서 돌아온 주장 손흥민은 한 골과 자책골 유도, 한 차례 크로스바, 강타 등 좋은 경기력으로 활약했고 비수마의 중원 존재감도 대단했다. 단, 그 경기 이후 손흥민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었기에 알크마르전을 빠졌고 이번 원정도 휴식할 수 있다. 히샬리송과 오도베르 등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금요일 새벽 알크마르를 상대하긴 했지만 런던에서 펼쳐지는 연전 일정이기에 쿨루셉스키와 존슨, 솔란케 등이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 중원 경기력에 문제를 겪고 있는 팰리스 상대로 비수마와 파페사르, 벤탄쿠르가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